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드로이드 나이츠의 마지막 세션입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선 제가 안드로이드 이제 공부한 지 아직 4년밖에 안 됐어요. 제가 2020년에 안드로이드를 공부하기 시작했고, 그때 처음에 공부할 때 어떻게 공부할지, 그리고 어떻게 제가 안드로이드에 대한 그런 실력을 쌓아나갈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던 시기에 저에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었던 거는 유튜브 알고리즘에 우연히 뜬 드로이드 나이츠 강연 영상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드로이드 나이츠 영상들을 보면서 저분들처럼 뭔가 좀 대단한 개발자라 아니면 좀 존경받는 좀 그런 개발자가 되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보니까 사실은 그런 존경받고 싶다는 그런 마음보다는 제가 알고 있는 그런 지식들을 여러분들한테 공유하고 싶다는 그런 마음 하에서 이 자리에 올라왔다는 그런 좀 선배 개발자 분들의 많은 그런 심정이 좀 많이 느껴지는 단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세션도 제가 그런 분들에게 도움을 받았던 만큼 여러분들에게 최대한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많이 준비했으니까 많은 감사히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선은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저는 현재 코틀린 유저 그룹 서울의 오거나이저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건국대학교 GDC 리드로 활동을 하고 있는 학생 개발자 이어도라고 합니다. 이전에는 메스프레소라는 회사에서 퀀다라는 프로덕트를 개발을 했었습니다. 이번 발표에서는 베이직 텍스트 필드 컴포저블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고요. 여러분이 궁금해 하셨을 만한 그런 사항들이나 제가 이제 이런 컴포저블을 사용했을 때 정말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알아가면 좋을 것 같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컴포즈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부터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까지 얻어갈 수 있는 내용들을 골고루 준비했으니까 이제 많은 관심 가지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이미 발표에 참고될 수 있는 그런 샘플 코드를 레포지터리 QR 링크를 통해 올려놨고요. 그리고 이 슬라이드 덱은 이제 이미 그 슬라이드 덱에다 배포되어 있는 상황이니 이제 만약에 혹시 앞에 있는 내용이 안 보이시면은 그거 참고해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가장 처음부터 좀 얘기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아까 전에 있었던 베이직 텍스트 필드를 좀 중점적으로 살펴보는 것 같은데, 인덱스를 보니까 왜 텍스트 필드와 베이직 텍스트 필드 중에서 베이직 텍스트 필드를 사용하는지에 대한 이유부터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앱을 만드시면서 여러분들은 정보를 입력한다라는 그런 기능들을 정말 많이 사용을 하실 거예요. 이를테면 이름을 입력한다거나 아니면 나이를 입력한다거나 뭐 개인정보를 입력하는 그런 란에서는 무조건 이런 텍스트 필드 계열의 컴포저블을 활용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런 텍스트 필드 계열은 크게 두 가지 계열의 이제 컴포저블로 구분이 됩니다. 첫 번째는 구글 머터리얼 디자인에서 제공을 해주는 텍스트 필드 계열의 컴포저블과 컴포즈 자체적으로 제공을 해주는 베이직 텍스트 필드 컴포저블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개발을 하시다 보면서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여러분들은 좀 다른 샘플들이나 아니면 다른 프로젝트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 그 머터리얼에서 사용하는 텍스트 필드보다 베이직 텍스트 필드를 더 많이 사용할까에 대한 의문입니다. 그러면 왜 베이직 텍스트 필드를 많이 사용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이유를 저와 같이 코드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코드는 머터리얼에서 제공해주는 텍스트 필드 관련된 코드입니다. 텍스트 필드는 내부의 컴포저에서 자체적으로 제공해주는 베이직 텍스트 필드 코드를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컴포저블의 모디파이어 부분을 자세히 살펴보시면은 이렇게 디폴트 민 사이즈를 강제를 하고 있습니다. 뭔가 여기서부터 심상치가 않죠. 이 디폴트 민 사이즈의 오브젝트 값을 자세히 살펴보시면은 이렇게 텍스트 필드 디폴트에 min width와 min height 값이 지정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뭐 크게 이제 마개조를 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뭐 체감을 하셨을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텍스트 필드를 280 너비를 200dp 이하로 줄이거나 아니면은 높이를 56dp 이하로 줄이려는 시도를 했을 경우에는 크기가 안 줄어드는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는 이와 같이 텍스트 필드 내부에 크기를 강제하는 요소가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매터리얼 텍스트 필드가 구현되어 있는 상을 보면은
각자 회사에서 구현되어 있는 그런 디자인 컴포넌트와는 좀 상이하게 구현이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만약에 커스텀 디자인 시스템을 이제 구현을 한다거나 아니면 어떠한 특이한 상황에서의 그 텍스트 필드를 구현할 때는 지금 머터리얼에서 제공해주는 텍스트 필드와는 좀 구현이 이제 거리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서는 베이직 텍스트 필드를 개조를 해서 직접 처음부터 다시 구현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구현된 상황을 보면서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저와 같이 이제 베이직 텍스트 필드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베이직 텍스트 필드는 저는 알파 버전 코드를 가져왔어요. 왜냐하면 이번에 알파 버전에 베이직 텍스트 필드 2라는 API가 이제 있는데 이게 컴포즈에서 좀 비동기 처리 관련된 그런 처리를 좀 더 용이하게 해주는 베이직 텍스트 컴포저블이어가지고 그걸 활용하기 위해서 좀 가져와 봤는데요. 실제로는 제가 발표 준비를 했을 때 베이직 텍스트 필드 2를 좀 소개해주는 시간이 좀 짧을 것 같아가지고 그 부분은 마지막 부분에 좀 간략하게 설명하도록 하고 넘어가는 것으로 이제 가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지금 베이직 텍스트 필드 그 패러미터들을 보면은 정말 패러미터가 너무 많죠. 오늘 이걸 다루다가는 여러분들은 오늘 막차가 끊길 때까지 이제 집에 못 가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살펴볼 이제 패러미터는 총 3개로 제가 한정을 지어놨는데요. 첫 번째는 value와 onValue change, 즉 베이직 텍스트 필드에 보여지는 값들을 조절할 수 있는 상태들을 정의하고 그래 상태들을 변경할 수 있는 콜백을 정의해둔 패러미터들과 그리고 그런 상태들을 활용해서 상태들을 그대로 보여주지 않게 하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형식으로 그 상태를 가공하여 보여줄 수 있는 비주얼 트랜스포메이션까지 이제 오늘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코레이션 박스를 넣어둔 이유는 좀 중요한 이제 패러미터긴 한데 간략하게 잠깐 이제 짚고 넘어가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데코레이션 박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베이직 텍스트 필드 아까 전에 사진을 보시면은 컨테이너가 그려지지 않은 것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베이직 텍스트 필드 같은 경우에는 입력 창만 제공을 하지 입력 창에 대한 어떠한 형태를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형태를 가공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데코레이션 박스를 뭐 커브를 준다든지 아니면은 그 백그라운드를 준다든지라는 그런 형식 등으로 가공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데코레이션 박스를 가공해야 이제 그런 좀 저희가 평소에 사용하는 아웃라인드 텍스트 필드나 텍스트 필드와 같은 형식으로 이제 그런 모습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밸류 패러미터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각각 패러미터에 대해서 뭐 밸류나 뭐 온밸류 체인지나 그런 콜백에 대해서 사용하지 않고 각 패러미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의문증이나 아니면 이제 뭐 이슈들을 좀 중점적으로 파악을 하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보이시는 함수를 보시면은 베이직 텍스트 필드에 value와 onValue change의 타입이 스트링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가끔씩 사용하다 보시면요, 임포트를 할 때 이거와 다른 텍스트 필드 value라는 타입을 사용하는 그런 함수도 임포트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우에서는 이걸 사용하지 않고 스트링을 이제 사용을 하겠지만 말이죠. 그렇다면은 자 여기서 의문이 하나 듭니다. 스트링과 텍스트 필드 밸류를 사용하는 베이직 텍스트 필드는 어떠한 부분에서 다를까요? 그러면 저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시죠. 텍스트 필드 밸류는 클래스로 정의가 되어 있고요. 이뮤터블 어노테이션이 붙여져 있습니다. 오전에 엄지웅리 세션을 이제 보신 분들의 경우에는 해당 어노테이션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이 어노테이션에 대한 좀 그 이해가 부족하신 분들은 그 엄지웅님이 올려주신 블로그 내용을 살펴보시면은 더욱 원활히 이해가 갈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텍스트 필드 밸류에 대해서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패러미터는 annotated string입니다. annotated string은 혹시 여러분들 XML 기반의 뷰를 사용해 보셨다면은 스패너블 스트링 빌더 아니면 스패너블 스트링에 대해서 들어보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스패너블 스트링과 같은 개념을 컴포즈에서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정 텍스트나 특정 문단별로 스타일을 다르게 줘야 하는 경우에 이런 annotated string을 사용하시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언어TD 스트링 같은 경우에는 뭐 스패너블 스트링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클래스 생성자를 활용해서 직접 이제 생성할 수 있지만 코틀린에서는 DSL 문을 활용해서 직접 이와 같은 스패너블 스트링이나 아니면 언어TD 스트링을 생성할 때 이와 같은 DSL을 사용해서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보이시는 그 DSL을 활용해서 만든 언어TD 스트링을 화면에서 보여주면요, 이와 같이 헬로 월드가 다른 스타일로 지정되어서 이제 나타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살짝 이제 오타가 난 것 같은데 저 컬러점 레드에서 저 컬러점 블루 제가 바꿔놨는데 저기서 오타가 났네요. 네, 저 부분은 참고해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은요, 바로 셀렉션입니다. 셀렉션, 이거 뭔가 선택된 거 같죠? 뭐 텍스트 선택 관련된 뭐 패러미터인 것 같죠? 네, 정확합니다. 텍스트가 선택되어 있는 영역을 제공합니다. 네, 근데 선택되어 있는 스타트하고 엔더 패러미터는 각각 닫힌 구간과 열린 구간으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타트는 포함되어 있고 엔드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그런 텍스트 레인지를 제공을 하게 됩니다. 네, 한번 영상을 같이 보도록 하시죠. 네, 지금 텍스트가 입력이 된 다음에 이와 같이 그 영역을 선택하시면은 저 텍스트 레인지 영역이 좀 변경되는 걸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입력이 될 때마다 텍스트 레인지가 변경되는 걸 아까 전에 보실 수가 있었을 텐데, 텍스트 레인지가 단순히 널로 지정되는 게 아니고 그냥 시작과 끝이 똑같은 경우에는 텍스트 커서의 위치, 즉 커서의 위치를 반환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프로퍼티는요, 바로 컴포지션입니다. 컴포지션은 좀 처음 들어보실 수 있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 않을 프로퍼티일 것입니다. 자, 이유는 컴포지션은 웬만하면 OS에서 관리하는 값이기 때문입니다. 뭐 혹시 여러분들 일본어나 아니면 중국어를 치시면은 키보드를 영어로 발음 이제 기호로 치신 다음에 이걸 중국어로 변환을 하거나 일본어로 변환을 하는 그런 이제 메커니즘을 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영어로 친 부분에 어떠한 부분을 어떠한 일본어로 변환시킬 것인지 그 영역을 이제 OS에서 자동으로 지정을 해주게 되는데요. 그런 영역을 지정해 주는 것이 바로 컴포지션 레인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거에 대해서 좀 이게 이해가 안 돼가지고 좀 확인을 해봤는데요. 컴포지션에 디폴트 값을 넣은 경우에는 지금 좀 깜빡이긴 하지만 이름은 밸류를 이제 입력할 때마다 저 컴포지션 값이 저렇게 이제 변경되는 만큼 이제 텍스트 레인지가 지정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것이에요. 하지만 텍스트 레인지를 제가 0,6으로 이제 강제를 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는요,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만약에 텍스트가 6글자보다 작은 경우에는 그냥 이제 0,1, 0,2로 이제 지정이 되고요. 만약에 그 이외의 경우에는 전부 다 0,6으로 저렇게 밑줄 친 부분이 강제로 지정이 되게 될 것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텍스트 필드 밸류가 문단별 스타일이나 아니면은 어떤 선택 영역에 대해서 텍스트 처리가 필요할 때 사용되는 프로퍼티라고 좀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러한 텍스트 필드 밸류는 텍스트 필드를 사용하는 텍스트 필드는 언제 사용하면 좋을까요? 솔직히 제가 지금 소개하는 입장으로서 이거 엄청 편한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거 뭔가 좀 유용한 기능 많고, 그런데 여러분들 유용한 기능이 많다고 그거 무작정 사용하는 거는 오버 엔지니어링이잖아요. 그래서 저와 같은 경우에는 대개의 경우에서는 그냥 스트링 타입으로 되어 있는 베이직 텍스트 필드를 사용을 합니다. 그게 훨씬 더 구현이 편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아까 전과 같이 언어테이티드 스트링을 활용을 하거나 아니면은 선택된 영역에 대해서 전후 아니면 선택된 영역에 대해서 어떤 텍스트 처리가 필요할 때는 셀렉션 프로퍼티나 아니면 텍스트를 그대로 사용을 하기 위해서 텍스트 필드 밸류를 활용하는 그런 베이직 텍스트 필드를 그런 경우가 돼서 이제 활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와 같이 좀 여러분들이 다양한 상황에 맞게 그리고 구현의 요구 사항에 맞게 어떠한 텍스트 필드를 사용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고려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전에 좀 잠깐 이제 설명을 잠깐 했지만 베이직 텍스트 필드 2, 그러니까 지금 1.7.0 알파 버전에서는
베이직 텍스트 필드 2라는 API가 베이직 텍스트 필드라는 이름으로 병합이 되어 있어요. 그 1과 2를 구분할 때는 베이직 텍스트 필드 밸류와 텍스트 필드 스테이트로 이제 사용하는 것을 이제 기점으로 구분을 하게 되는데요. 텍스트 필드 스테이트는 순차적으로 입력되는 입력값을 활용해서 비동기 로직을 처리하고자 할 때 제대로 이제 그 값을 그대로 이제 비동기 로직으로 처리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이제 이런 텍스트 필드 스테이트를 활용해서 좀 더 이제 유용하고 편하게 이제 활용할 수 있게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하시면은 안드로이드 데벨로퍼의 최신 이제 블로그 글이나 아니면 공식 문서에 대한 내용이 있으니 이 점 좀 참고해서 같이 좀 찾아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밸류에 대한 내용은 이제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온밸류 체인지 콜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시간이 생각보다 조금 널널한 것 같아가지고 조금만 목 좀 마시고 할게요. 네, 앞에 와서 보니까 진짜 떨리네요. 네, 다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아마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는 지금 보이시는 코드 정말 평소에 많이 활용하시는 코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기본적인 뭐 모디파이어나 그런 거 제외하고 그냥 원형만 보시면은 정말 많이 사용하는 패턴 중 일부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든 경우에서 이러한 구현이 정말 최선일까요? 모든 그런 이제 요구 사항에서 이렇게 이제 단순하게 구현하는 것이 최선의 상황일까요? 그렇다면은 다음과 같은 요구 사항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흔히 닉네임이나 아니면 아이디 같은 경우에는 아니면 뭐 혹시 뭐 게시글 적을 때 이제 그럴 때는 글자 길이 제한을 걸 때가 있습니다. 일단 저는 7글자 제한을 걸어놨어요. 텍스트 필드 입력 글자에 제가 7자 제한을 걸어놓은 경우를 한번 상정해 보도록 합시다. 이 경우에서는 과연 이렇게 조건문으로만 이제 설정되어 있는 코드가 과연 좋은 그런 UX를 제공해 줄 수 있다고 담보를 할 수가 있을까요? 만약에 아까 전의 상황에서 조금 이해가 안 되신다면은 조금 더 구체적인 그 에러가 발생할 수 있는 케이스를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아까와 같은 그런 상황에서요. 어떤 이제 사용자가 그냥 뭐 블로그 이제 쓱 이제 긁어가지고 이제 복사하고 그 다음에 저희 텍스트 필드에 붙여넣는 그런 형식으로 이제 구현을 그런 형식으로 이제 저희 텍스트 필드를 활용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렇다면은 한번 영상 같이 살펴보도록 하실게요. 지금 위에 있는 대조공 같은 경우에는 그냥 복사 붙여 넣기가 잘 되거든요. 그런데 하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러 번 눌러도 지금 복사 붙여 넣기가 안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충분히 이러한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아, 나 그냥 똑같이 구했는데 저거 왜 안 되는 거야? 저거 뭐가 문제지? 라고 생각했을 때, 자, 아까 전에 있는 onValue change callback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아까 전에 있는 그 코드에서는 어떤 점이 문제였냐? onValue change에 새로운 이제 문자들이 새로운 이제 입력값들이 전부 다 onValue change에 있는 입력 패러미터로 들어오게 됩니다. 람다의 입력 패러미터로요. 그런데 그 입력 패러미터인 it이 길이가 아까 전에 좋기 7글자는 넘었었죠. 그래서 저 조건문에 걸려서 텍스트의 새로운 상태가 반영이 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그럼 어떻게 해결할까에 대한 궁금증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와 같이 이 문제를 한번 같이 해결해 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단 오류가 나는 코드는 지워봐야겠죠. 그래서 한번 초기화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저 텍스트의 to-do 로직에 어떤 것이 들어갈지 저와 함께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이렇게 조건문으로 일단 구현을 시켜놨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케이스부터 보도록 할게요. 만약에 새롭게 들어온 글자의 글자 수가 저희가 지정한 최대 글자 수보다 작은 경우에는 정상적인 케이스죠.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텍스트 상태에 반영을 하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상황인 저희가
새롭게 들어온 복사 붙여넣기 하는 그런 문자 글자 수가 만약에 저희가 지정한 최대 글자 수보다 초과의 글자 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단순히 그냥 텍스트를 이제 안 넣는 게 아니고요. 그냥 서브 스트링에서 새롭게 이제 붙여넣기 한 값에 첫 글자부터 지정한 최대 글자까지 이제 슬라이싱을 해서 새로운 상태에 반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렇게 이제 구현이 될 수가 있겠죠. 네, 똑같은 영상인데 이제 밑에를 살펴보시면은 네, 지금 완벽하게 이제 좀 이제 붙여넣어서 이제 약간 뭐지 싶긴 하지만 어쨌든 그 글자가 이제 제로 입력이 되어 있으니 사용자는 이를 에러나 아니면 오류로 이제 인식을 하지 않고 지금 여기에 뭔가 글자 수가 잘려 있구나라는 것을 인식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저희 이렇게 하면은 아까 전에 있는 요구사항 완벽하게 다 들어맞는 걸까요? 과연 이게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이게 과연 모든 상황에서 다 정상적으로 동작할 수가 있을까요? 그러면 이런 상황을 한번 좀 예시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원본 텍스트에서는 숫자와 이모지를 같이 입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밑에 있는 부분에서 이모지를 입력하게 됐을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저희가 원했던 입력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저런 이상한 형태의 입력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런데 사실 저 이거 좀 놀랐는데 아까 전에 라이트닝 톡에서 누군가 이거를 좀 발표를 해주셨던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전에 라이트닝 톡 이제 들으셨던 분들은 복습하는 개념으로 한번 같이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자바에서 글자 수를 읽어 나가는 방식에 여러 가지 방식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자바에서 글자 수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저는 오늘 두 가지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자바에서 string.length라는 함수를 사용하시게 되면은 저희가 뭐 흔히 이제 유니코드 읽어드리는 방식이라고 하죠. 뭐 UTF-16비트 인코딩 방식으로 글자 수를 읽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자바의 프리미티브 타입인 캐릭터와 1:1 대응이 되는 그런 형식으로 글자 수를 읽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현재 유니코드로는 모든 문제를 다 표현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러면 인간의 눈으로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문자 단위는 어떻게 해석할까라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는 그래핑 클러스터라는 것으로 이제 하나하나 문자 단위를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자바의 브레이크 이터레이터라는 클래스를 활용해서 이제 문자 수를 읽어오게 되는데요. 그러면 한번 좀 예시를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지금 상단에 있는 이모지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그래핌, 그러니까 하나의 문자로 저희가 인식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실제로 UTF-16비트 인코딩 방식에서는 자바의 캐릭터가 2개가 할당이 됩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하단의 이모지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그래핌으로 인식을 하게 되지만 지금 실제 자바 캐릭터에서는 3바이트로 이제 3개 이제 자바 캐릭터로 이제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글자 수를 읽어오는 방식을 유니코드를 넘어서 좀 이제 그런 범용적인 이제 문자로 읽어올 수 있게 변경을 하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아까 전에 있었던 로직을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존에 있는 로직을 한번 고쳐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as에 있는 로직을 저와 같이 한번 바꿔보도록 합시다. 브레이크 이터레이터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가져오고요. 그 다음에 브레이크 이터레이터에 텍스트를 셋을 하게 되면은 이제 글자 수를 읽어오는 준비는 끝나게 됩니다. 저희가 새롭게 지정한 이제 end라는 변수를 통해서 워드의 카운트를 계산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브레이크 이터레이터는 이터레이터 패턴을 활용해서 이제 구현이 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접 next 함수를 활용해서 다음 인덱스를 이제 넘겨서 이제 그 던이 올 때 그 넥스트의 상태가 던이 될 때까지 그 워드의 카운트를 세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워드의 카운트가 이제 셌을 때 만약에 아니지 어차피 그냥 이게 이게 기존 글자와 똑같든 아니면은 뭐 그
뭐 최대 글자를 넘겼든 그걸 활용해서 이제 서브 슬라이싱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와 같이 서브 스트링해서 문자를 슬라이싱 해줘가지고 텍스트 상태를 반영해 주면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자, 저희가 처음에 사용했던 텍스트 상태의 콜백은 그냥 텍스트는 it으로 끝났죠. 그런데 지금 저희가 아까 전에 복사 붙여넣기 기능을 이제 수정한 거하고 그 다음에 이모지 그런 거 대응한 거를 반영한 onValue change의 콜백의 전체 모습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 텍스트는 it보다 조금 더 그리고 훨씬 더 이제 양이 많아졌죠.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이제 구현이 되어야 여러분들이 다양한 문제 좀 더 이제 복합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콜백으로 좀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무조건 여러분들이 이거를 사용하면 된다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필요한 경우에 적절하게 이러한 콜백들을 사용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게 무조건 오버 엔지니어링을 한다고 해가지고 좋은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렇게 고친 게 되었으면은 네. 지금 저기서 6 이후에 이모지를 치면은 지금 텍스트가 이제 찼다고 이제 입력이 안 되고요. 5 하나 지우고 저렇게 이모지를 입력해야 이모지가 이제 입력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일단은 onValue change 패러미터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각각 각자 상황에 맞춰 가지고 요구 사항을 맞춰서 이제 구현을 추가적으로 더 할 수가 있다라는 점을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은 비주얼 트랜스포메이션입니다. 이게 사실 오늘 발표 하이라이트인데 일단 한번 제가 오늘 이번 구현체는 제가 처음부터 구현체를 보고 그 다음에 구현된 내용들을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주민등록번호 텍스트 필드입니다. 참고, 네, 저 이제 텍스트 필드를 구현할 때 일단은 가장 처음에 생각이 드는 거, 저거 대시 사이로 텍스트 필드 그냥 하나 두 개 설치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가장 저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저게 그런 방식으로 하면 안 되는 게, 저 아까 전에 이게 제가 그걸 촬영 안 했었거든요. 그 뒷자리에서 그 지우기를 하면은 앞자리로 이제 그 커서가 넘어가야 되잖아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구현을 하는 게 텍스트 필드로 두 개를 활용해서 구현할 때는 그 마음처럼 이제 쉽게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방식으로 구현했을 때는 저 텍스트 필드를 어쨌든 하나로 끌고 가야 됩니다. 하나로. 그런데 저렇게 생긴 플레이스 홀더 사실 본 적이 없죠. 플레이스 홀더 저렇게 생긴 거 본 적 없고, 그 다음에 저 사이에 대시 사이로 이제 그 커서 넘기는 건 더 어떻게 구현해야지?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는 저희가 주어진 텍스트를 저런 형태로 원하는 형태로 이제 변형을 시키기 위해서 비주얼 트랜스포메이션을 활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비주얼 트랜스포메이션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냐면요. 저희가 아까 전에 텍스트 필드 밸류나 스트링으로 베이직 텍스트 필드에서 보여지는 그런 밸류를 이제 소유를 하고 있었죠. 그런데 사실 베이직 텍스트 필드는 그런 밸류를 그대로 보여주기 위한 그런 껍데기가 아니고요. 이런 밸류를 원하는 형태로 이제 보여줄 수 있게 하는 그런 비주얼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기능을 이제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비밀번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블렛 형태나 아니면 이제 꽃 형태로 이제 그런 문자들을 입력할 때마다 그렇게 이제 문자를 보여줄 수가 있게 되잖아요. 그런 형식으로 원하는 그 시각적 형태로 포맷해서 이제 보여줄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지폐 이제 입력하거나 뭐 전화번호 입력할 때 어떤 특정 문자 기준으로 끊어서 이제 입력되는 것도 하나의 비주얼 트랜스포메이션으로 이제 구현된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비주얼 트랜스포메이션의 내부 명세와 이제 정의 구현된 형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비주얼 트랜스포메이션은 함수형 인터페이스로 정의가 되어 있고요. 역시 이뮤터블 어노테이션을 활용해서 스테이블 마킹이 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와 같이 인풋 패러미터와 그리고 리턴 타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풋 패러미터는 텍스트입니다. 여러분들 어쨌든 저희가 비주얼 매스킹을 하려면 결국에는 원본 텍스트가 필요하겠죠. 비주얼 트랜스포메이션의 인풋은 원본 텍스트입니다. 그래서 원본 텍스트가 아까 전에 텍스트 필드 밸류에서 어노테이티드 스트링으로 이제 그런 이제 텍스트를 저장했잖아요. 이와 비슷한 원리로 이제 텍스트를 어노테이티드 스트링으로 이제 가져와서 해당 부분을 이제 마스킹한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리턴 타입인 트랜스폼드 텍스트입니다. 원본 텍스트의 변형을 가한 텍스트를 이제 저장하는 래퍼 클래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걸 그대로 어노테이티드 스트링이 아닌 트랜스폼드 텍스트로 이제 구현을 하게 된 것은 좀 이따가 이제 같이 구현체를 살펴보면서 그 이유를 같이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랜스폼드 텍스트를 살펴보시면요, 첫 번째 이제 프로퍼티인 텍스트를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텍스트는 텍스트 필드에 보여주고 싶은 텍스트를 원본 텍스트에 변형을 가해서 처리한 것을 저장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 패러미터인 오프셋 매핑이 있어가지고 트랜스폼드 텍스트를 활용해서 변형된 텍스트를 저장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오프셋 매핑 같은 경우에는 변형 이후에 커서 상태가 변경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를테면 아까 전에 주민등록번호에서 입력이 됐을 때 그 앞자리에서 뒷자리 넘어갈 때 원래는 한 칸만 넘어가야 되는데 얘는 두 칸이 넘어가야 되잖아요. 그런 형식의 그런 커서 인덱스가 이제 변경되는 것을 좀 원활하게 이제 도와주는 헬퍼로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구현된 형태를 보시면은 제가 구현한 샘플에서는 베이직 텍스트 필드에 그냥 비주얼 트랜스포메이션에 아이덴티파이어 트랜스포메이션만 이제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게 아까 전에 있었던 그 형태의 구현 끝이에요. 그런데 그럼 중요한 거는 저 아이덴티파이어 트랜스포메이션이 어떻게 구현되느냐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그 내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덴티파이어 트랜스포메이션은 아까 전에 설명드렸던 비주얼 트랜스포메이션을 구현한 형태로 가져가게 될 것입니다. 당연하겠죠. 그런 다음에 필터 함수에서 두 가지 경우로 이제 처리를 하게 되는데요. 앞에 있는 입력된 텍스트가 없는 경우에는 후자보다 조금 더 구현 난이도가 좀 쉬워서 이거는 제가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레포지터리 참고 샘플을 활용하셔서 이제 같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발표에서는 후자만 조금 더 자세히 집중해서 다루도록 할게요. 그러면 입력된 텍스트가 없는 경우에서 그 트랜스폼 텍스트를 어떻게 구현해 나가는지 살펴보도록 합시다. 오리지널 텍스트는 원본 텍스트겠죠. 그래서 원본 텍스트를 가져와서 이제 어떻게 저희가 비주얼적으로 이제 변형을 하게 되는지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트랜스포메이션 꽤 좀 복잡하죠. 그런데 사실 겉으로만 보기엔 좀 복잡해 보일 뿐이지 이거를 두 부분으로 나눠서 보게 되면은 정말 좀 구현이 좀 이제 좀 보기 쉽게 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블록은요, 주민등록번호 앞자리에 해당하는 부분을 구현을 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분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에 해당하는 구현인데, 만약에 그러니까 저 부분의 구현 조건문에 대해서 좀 해석을 해보자면은 뒷자리에서 입력이 안 되어 있는 경우에는 블렛을 그냥 좀 옅은 회색으로 이제 지정을 하게 되고, 만약에 입력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뭐 성별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그냥 성별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그냥 생 문자로 어펜드해서 이제 넣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상세의 정보는 그냥 이제 블렛 리피트 6로 해가지고 6자리를 블렛으로 그냥 남겨두면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렇게 트랜스폼드 텍스트가 구현되어 있다는 것을 전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트랜스폼드 텍스트는 이런 변형된 텍스트는 당연히 트랜스폼드 텍스트 클래스에 담겨져 있어야겠죠. 그런데 지금 중요한 거는 저 오프셋 매핑의 구현 형태입니다. 오프셋 매핑은 두 가지 함수로 구현이 되어 있는데요. 그냥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냐면, 원본 텍스트에서 변형된 텍스트로 갈 때 커서가 어떻게 변형이 되어야 되는지, 그 다음에 그 역과정에서도 커서가 어떻게 이제 이동이 되어야 되는지의 그 대응 관계를 서술해 준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개념을 가져가서 그대로 한번 그 구현체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리지널 투 트랜스폼드 함수를 살펴보시면요. 네, 지금 오프셋이 5보다 작으면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5보다 크면은 오프셋에 1을 붙여가지고 이제 구현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이 구현의 의미는 앞자리에 입력이 끝나면 그
앞자리 끝에다가 이제 커서를 두지 말고 바로 뒷자리로 넘겨서 이제 커서를 움직여가지고 바로 뒷자리 입력이 되게 하는 그런 이제 의도로 제가 이런 커서 변환을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자세히 보시면은 자 입력했습니다. 9704-1까지 입력했으면은 이제 그 다음 자리에 2를 입력하고 그 다음 자리를 넘겨야겠죠. 그래서 2 입력하면은 바로 이제 커서가 다음 말로 넘어가게 저렇게 이제 커서의 위치 변환을 실행시킬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트랜스폼 투 오리지널을 살펴보시면은 원본 텍스트로 이제 원본 텍스트로 이제 가기 때문에 그냥 원본 텍스트의 위치, 그 커서 위치로 그냥 매핑을 시켜서 이제 그대로 구현을 하면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발표를 이제 좀 정리를 해볼게요. 저희는 이번 발표에서 베이직 텍스트 필드의 각 패러미터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저희가 각 구현 상황에 맞춰 가지고 어떻게 이제 그 이를 활용해서 이제 로직을 구성하는지, 그리고 필요하다면은 그 구성 요소의 내부 구현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오늘 다룬 내용들에 대해서 드로이드 카이기에 있는 발표 내용을 좀 참고를 했었고요. 그리고 라인 엔지니어링 블로그에 있는 글자 수를 세는 7가지 방법이라는 이제 그런 블로그를 좀 참고해서 이번 발표를 준비해봤습니다. 혹시 만약에 좀 더 이제 심화된 내용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해당 내용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학생 안드로이드 개발자 이하로였습니다.